수학의 정석 18장 원위방정식 유제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필수예제 18-4번을 보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자, 원이 있습니다. 하나의 원이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에 접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점 3,2를 지나는 직선인데요. 일단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방법이 다양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밑줄을 먼저 긋고 시작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접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접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서 판별식 D,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D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원 위에 한 점, 예를 들어서 밑줄 긋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이 x1, y1에서의 접선인데요. 이때는 x1x 플러스 y1y 이퀄 아래 제곱 이렇게 이용해도 됩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원의 성질인데 원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예요. 여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이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거 이제 풀이를 한번 보면 첫 번째 1번은 일단은 3,1을 지나는 직선,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기울기를 m이라 했을 때 이 표현 방법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y-1 이퀄 mx-3으로 표현하고 y는 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풀이는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y값 대신에 좀 복잡하지만 mx-3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해서 x에 관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4분의 d1 계산해서 m에 관한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전개해서 이 전개한 후에 m의 값을 구하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5, y는 2x 마이너스 5. 과정은 복잡하지만 정확한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접점을 원 위의 접점을 x1, y1이라 하면 이 x1, y1은 원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그 접선 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일단 x1x 플러스 y1y 이퀄 5라고 한 다음에요. 이 접선이 3,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대입하게 되면 3x1 플러스 y1 이퀄 5라고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1, y1은 원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5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식에서 y1 이퀄 5 마이너스 3x1 이 값을 이 y1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x1의 값이 1, 2일 때 y1의 값은 각각 2, 마이너스 1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점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아까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1 이퀄 mx-3으로 하고요. 다 왼편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 값이 루트 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풀이 3번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제 18-7번을 볼까요? 점 3,2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데 위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법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면
보통 많이 푸는 방법이 세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 3,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2 equal m x-3 이라고 표현해 놓은 다음에 좀 더 좌변으로, 이번엔 우변으로 이항해 볼까요? 그러면 mx-y 그 다음에 플러스 2-3m equal 0.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잖아요. 이걸 구해놓고 그다음에 원의 중심이 0,0이에요. 중심.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인데 그 반지름의 길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 거리가 2라고 하면 되겠네요. 2하고 이퀄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좀 쉽죠. 그래서 절대값 2-3m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양변에 곱하기 분모를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변도 곱해야 되겠죠. 곱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그런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양변을 곱하게 되면 2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절대값 2-3m이 되겠죠. 양변을 그대로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4m의 제곱 플러스 4 이퀄 4-12m 플러스 9m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m에 관한 내림차순을 한번 전개해 볼까요?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해서 5m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m 이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m으로 묶어주니까 5m으로 묶어줘 볼까요? 그러면 m 마이너스 5분의 12 이퀄 제로. 그럼 m의 값은 0이거나 자 m의 값은 0이거나 또는 m의 값은 5분의 12.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대입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만약에 좀 나는 판별식을 이용하겠다. 괜찮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세요. 자, 필수 예제 18-5번을 볼까요? 자, 원의 중심이 항상 원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점에 있지 않은 이런 일반형, 표준형이라고 그랬죠. 표준형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1번, 2번, 3번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y좌표는 보통 b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이용할지 아니면 거리를 이용할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밑줄을 먼저 그어볼까요? 원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거리라고 그랬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왜냐하면 그게 반지름과 접할 때는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문자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원이 한 점 5,4, 원 위의 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5,4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건데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원 밖의 한 점이에요. 마이너스 3,8에서 2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일반적으로 문제에 다루는 것은 3번 형태입니다. 이렇게 별표를 두 개를 해놓을까요? 그러면 기울기를 m으로 해놓고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 공식을 이용하겠죠. 그죠? 자, 풀이를 볼게요. 자, 먼저 1번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여기서 y는으로 되어 있는데 우변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용해서 일반형 y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b 이퀄 제로로 해놓고 나서 2,3으로부터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원 간단하게 그리고 접선을 그려서 문제를 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잖아요. 루트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b의 값은 당연히 두 개가 납니다. 왜 두 개냐면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왼쪽에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원의 접선은 기울기가 정해져 있을 때 두 개가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 원의 중심이 2,3이고 5,4를 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접선의 식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는 보통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제 P점이라고 할 때 요 직선 CP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일단 직선 CP의 기울기는 5-2분의 4-3이잖아요. m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직선의 식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일단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 표현하는 방법 이제 익숙해졌겠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우변으로 이용해서 mx-y 플러스 3m 플러스 8 0으로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루트 10이죠. 반지름입니다. 이거는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m에 관한 2차 방정식 양변을 제곱하겠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준 다음에 제곱해서 m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대입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번인데요. 일단은 여기 원이 있고요. 직선에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상수 C의 값을 구하라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풀 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도 그려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거는 해설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8번이었죠. 8번을 보면 자, 여기 있습니다. 18-8번은 뭐냐면 원의 중심 2,3이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t. 자, 이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먼저 구해놓고 여러분은 간단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그 접선의 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t 이퀄 제로로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그게 반지름의 길이와 같습니다. 4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루트 절대값 2 플러스 3 플러스 t가 되는 거예요. 그 값이 4가 되겠고 분모는 루트 2가 되잖아요. 양변에 루트 2를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항상 이게 이제 한 단계를 좀 더 써주면 절대값 5 플러스 c 이퀄 4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면 5 플러스 c 자, 이 값은 풀마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예요. 그런 다음에 5를 이항하면 되겠죠. 그럼 c의 값을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9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보고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8-9번을 보면 원이 있습니다. 원이 한 점 2에서 P점이 2,-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원 위에 예제처럼 원 위에 한 점에서 그 중심과 이 P점을 지난 직선을 구한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x-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b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일 때 이 위의 점 그러니까 원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이 예를 들어서 알파 위의 점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 요 공식이 있었죠.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 이 값이 아래 제곱이었어요. 이걸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면 현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 다음에 y 플러스 3 이퀄 아래 제곱은 2가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행히도 이제 2 마이너스 1도 1이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도 1이에요. 그래서
x-1 플러스 y 플러스 3 이퀄 2가 되는데, 그러면 상수항을 넘기니까 이 값은 y는 마이너스 x. 이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공식처럼. 그러니까 뭐 원의 중심과 P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접선의 기울기를 m으로 놓은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런 과정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8-6번을 볼까요? 하나의 직선이 있고요. 2x 플러스 k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가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날 때, 이거는 이제 별표를 해주세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요. 어렵다기보다는 풀이 과정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하게도 풀 수 있어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했을 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P점과 Q점을 직접 우리가 놓고 모르니까 P점을 알파, 그럼 직선 위의 점이니까 P점은 2알파 플러스 K, 근데 Q점 베타, 그러면 마찬가지로 2x 플러스 K에 있으니까 베타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y를 소거해서 직선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2차 방정식 두 군을 알파 베타로 두는 거잖아요. 그죠? 두 군 알파 베타.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분의 4k, 알파 베타는 5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서 PQ 값을 계산하면 그 값은 지금 여기서 이제 PQ의 길이를 2라고 줘줬으니까 2가 되더라 라고 해서 K 값을 직접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방법은 사실 옳은 방법이에요. 근데 굉장히 풀이가 복잡한 게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링을 가져야 되니까 K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풀이와 한번 밑에 어드바이스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을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삼각형 OPQ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러면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 이등분하잖아요. 그러니까 PM의 길이와 QM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도 마찬가지예요. 2x-y 플러스 k 이퀄 0으로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점은 원의 중심이니까 원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의 값을 계산하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데, 여기 반지름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k 값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도 있어요. 2번은 더 쉽습니다. 2번은 뭐냐면 일단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PQ의 길이, 우선 이제 반지름이니까 PQ의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OM의 길이, 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루트 3이잖아요. 그죠?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D의 값은,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루트 3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설명을 잘못했는데, 왜 OM이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가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사이의 거리잖아요. 세 변 사이의 길이 사이의 관계잖아요. 여기서 삼각형 OPM을 한번 보세요. OPM.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OPM에서 빗변의 길이가 2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 PM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OM의 제곱은, 자, OM의 제곱은 OP의 제곱 마이너스 PM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PM의 제곱이고요. OP의 제곱은 4가 되겠고, OM의 제곱은 1의 제곱, 1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 잘못했죠? 그래서 대입해서 두 점 사이,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 3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K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 굉장히 간단하죠. 18-10번을 볼까요? 자, 직선이 있고, 그래서 잘린 선분의 길인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 만약에 이제 잘린 선분, 교점을 P점, Q점이라는 정의하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어드바이스처럼 구할 것이냐?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번, 11번을 같이 설명하고 해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직선, 이제 여기서 18-10번은 하나의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잘린 선분의 길이였고요. 그 다음에 18-11번은 별표를 일단 두 개 해놓고요. 여기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일반형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표준형, 즉 완전제곱 식골의 합으로 나타내서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건지.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x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a의 제곱.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a의 제곱이 없는 걸 쓴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건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이퀄 0이 되는데요. 저는 표준으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 상수상 부분은 우변으로 다 이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그럼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a, a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면 반지름인데요.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반지름이 a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을 때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된다. a 값에 대해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일단 잘린 선분의 길이가 루트 11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할지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해설을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를 보면 9번 문제를 보면 9번에서는 자, 중심이 1,-3이었고요. 그죠? 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심과 P점이 있으니까 P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했을 때 기울기를 구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 두면 서로 수직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를 되겠죠. 1에서 m의 값을 구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바로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나온다라고 되는 거고 아까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게 풀었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직선의 교점 PQ를 놓고 그러면 각각 x좌표를 알파 베타라 두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P점은 알파, 알파 플러스 1, Q점은 베타, 베타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Q,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루트 2의 2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우리는 이제 대입해서 y값을 소거한 다음에 2차 반응식 만들면 근각의 소항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을 이 y값에다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반응식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예. 그러면 소거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이 값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풀거나 아니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구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OQ 연결하면 삼각형 OPQ는 이등변 삼각형인 걸 알죠.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OP, OQ 같으니까.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PM의 길이, 그다음에 QM의 길이 같다. 이런 성질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리 OM의 길이를 한번 구할 수 있는데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2분의 1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OPM이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PM의 제곱은 OP의 제곱 마이너스 OM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2분의 7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곱해서 2분의 7이니까 우리는 이제 PM은 루트 2분의 7인데 선분의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양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루트 1을 곱해서 분모 분자의 루트를 곱해서 유리화해서 2분의 루트 14라고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PQ 값은 정확하게 2등분 했으니까 2배죠. PQ 값은 2배 PM에서 PQ 값은 루트 14다. 이 방법이 좀 더 쉽죠. 여러분은 이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을 찾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메모를 해 놓으세요. 여기다가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뭘 사용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어떤 거였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냐면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을 내리면 2등분한다. 그걸 이용했었죠. 두 번째가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데요.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고등학교 내내 이용하니까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이용하는 그런 연습이 좀 더 좀 필요합니다. 또 그런 풀이 방법이 좀 더 좋은 거고요. 아무래도 여러 개의 풀이 방법이 있을 때 자기만의 그 간단한 풀이 방법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